보락은 자, 이 두 날만 딱 보면은 이 두 날 이 거래량 하나도 없이 다 빼고 하면은 최소한 이때가 이제 절반의 법칙이 나오는 거죠. 급격한 낙폭의 절반 수준까지는 상승폭을 보여준다. 그럼 보락의 목표가는 얼추 아시겠죠?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손절을 했는데 막 올라가요. 진짜 얼마나 가슴이 아프나요? 내가 판 가격이 역사상 최저점이었네. 미쳤다, 진짜. 나는 진짜 그야말로 똥손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분할 매도하세요. 손절도. 어차피 지나간 거 후회해봐야 하나도 소용없고 지금까지 주식한 시간보다 앞으로 주식할 날이 훨씬 많습니다. 주식하면서 매번 수익을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JNK 수소 관련 섹터들도 나쁘지는 않긴 한데 자, 그럼 이제 JNK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자, 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진짜 많이 빠졌네요. 여기까지 빠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제가 JNK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 JNK 거래량 터진 거를 보세요. JNK 거래량 터진 시점들을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이렇게 일단은 수소 섹터 자체가 재료는 있잖아요. 이슈도 있고 아, 이슈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들 종가 위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 많이 터졌던 거 체크를 해보면 매물대가 이 정도?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 한 이 정도 수준 오면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121선 여기 오면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거래량보다 없이 빠졌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와서 빠지면 최소한 8,5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얘가 지금 여기 121선 딛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61선 맞고 밑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투자하고 계시면 전 61선 부근에서 비중을 한 번 더 줄일 거고요. 121선까지 떨어지라고 맨날 맨날 기도할 것 같아요. 제발 빠져라, 제발 빠져라. 그러면 내가 이 구간에서 팔았던 물량들 이 구간에서 다 들어가서 평단 확 낮춘 다음에 이 구간 와서 딱 익절을 하면 앞전에 손절 친 것들 다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JNK도 121선 기다려 보는 걸로. 그리고 현재로서는 61선 부근을 힘있게 뚫기보다는 맞고 밀릴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61선 부근 오면은 다 손절 치세요가 아니에요. 정말 61선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뚫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주식은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손절하지 마시고 61선 부근 오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 조금 줄여놓고 121선까지 기다려서 이때 팔았던 거 이 구간에서 다시 싹 다 잡아서 목표가는 급격한 낙폭의 절반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값 조체리님은 내일 또 사야지 보락. 뭐 그래요. 그냥 한두 종목 느긋하게 패세요. 그냥 너무 막 여러 종목에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방송에서 막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막 뭐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던데요. 책은 그때쯤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 종목은 나도 좀 사고 싶다. 나도 좀 매수하고 싶은데 땡기는데 하는 종목군들이 분명 몇 개씩은 있을 거예요. 뭐 많이 나온 날도 있고 뭐 그러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어디까지나 차트랑 이런 것만 가지고 거래량 그리고 뭐 매매 동향, 뭐 현재 시장 상황 이 정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 회사의 재무라던가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이라도. 음, 좀 어떤 게 좋을까? 자, 그 네이버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종목 분석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것까지는 다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시가총액이 얼만지, 대주주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지분을,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시가총액이 664억이라는 거는 되게 가볍다라는 소리죠. 시가총액이 몇 천억 되는 애들이 아니니까. 자, 근데 여기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게 65%죠. 그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건 35%일 거예요. 그럼 664억 이게 전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의 금액인데, 이 주식의 가치인데, 이 중에 유통 주식 수가 35%면은 얼마죠? 계산기가 665억 곱하기 0.35 230억? 그러면은 이 종목은 시장에 230억, 664억이 아니라 230억밖에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230억 정도면은 개인 물량 조그마고 누군가가 이거 매집하려고 마음먹으면 100억 정도는 금방 잡아요. 대주주 물량은 어차피 시장 밖으로 잘 안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230억 중에 누군가가 120억, 100억 정도만 딱 물량 모아놓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물량 찌라시 하나만 던져도 얘 그냥 계속 상한가 갈 거예요. 이런 식. 그렇고 얘가 이제 재무가 봤을 때 뭐 흑자 기업이냐 적자 기업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 이거 좀 중요해요. 이런 거 봤는데 막 대주주가 막 이상한 회사다 막. 그래도 흑자 기업이면 좀 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물량 꽉 잠겨서 막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보통 유통 주식수가 적은 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네이버만 가도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또 이 회사가 적어도 흑자 회사인지 적자 회사인지 뭐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겠죠. 사놓고 막. 와, 신성이엔지도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그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집에 갈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또 코스피 종목만 고르셔도 좋겠죠. 맞아요. 지금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도 아랫갭자리를 메꿨고 윗꼬리를 단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거래량 없이 쭉 뺐어요. 이거는 만약에 그냥 시장이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자리가 괜찮아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뒤에 거래량도 받쳐주고 갭자리도 딱 메꿨네.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뭐 아래로도 지지선도 있고 뭐 여차하면은 뭐 1920원에서 추매 한번 하지 뭐, 1920원 이 정도 추매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파요. 그러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시장 지수 빠지면 그냥 뭐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세요.
아래로 대신 좀 크게 열어놓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코스피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 내가 원래 첫 진입을 100만 원으로 한다. 첫 진입을 200만 원으로 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첫 진입하는 양을 한 절반 이하로 줄여 보세요. 원래 내가 첫 진입은 무조건 100만 원씩 샀는데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니까 30만 원이나 40만 원만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완전 쪼개서 분할 매수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소마제는 윗갭 메꾸지 않았나? 못 메꿨네요. 메꿀 것처럼 올라가더니 가기야 가겠죠.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근데 지금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크지 않은 종목은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면 확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 자리는 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신규 상장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평선도 자리 못 잡았고 이제 꼴랑 7월 달이면 지금까지 뭐 물려 있는 개미라고 해봐야 아직 도끼가 빠지지 않은 개미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기보다는 조금 더 냅뒀다가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3, 4개월, 4개월 정도는 놔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는 흔들어 놔야 거기 들어간 이제 악으로 들어간 개미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종목에서 뭐 하는가? 이 꼭대기에서 들어간 얘들이 오기로 막 계속 추매 하다가 이제 지쳐서 그냥 파는 시기가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뭐 그 정도 뒤에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많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유통 주식 수가 많아도 뭐 나쁘고 이런 거는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유통 주식 수가 많으면 되려 거래량이 많겠죠.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죠.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군들이 꽤나 그 한 방에 또 보여주는 게 좀 화끈하게 보여주거든요.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까지 반등에 성공을 해준 테스나인데 자, 이런 게 약간 진짜 달리는 말에 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런 게 진짜 좀 보시면 얘는 이런 게 진짜 얘네들이 참 좋은 회사다라고 느끼는 게 다른 애들처럼 미친 듯이 안 올려요. 보면은 항상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을 주죠.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까지 주고 또 여기서부터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수준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수준까지 조정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급격한 상승폭에 대한 조정을 지금 계속 절반씩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진짜 좋은 회사죠. 이런 게 진짜 거의 교과서적인 차트. 조정은 계속 주면서 올라가는 거. 이런 건 무서운 차트가 아니에요. 이런 회사가 진짜 괜찮은 회사인 거예요. 중간중간에 빠꾸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계속 주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 회사가 좀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음, 국민연금이 지분 12%나 갖고 있네요. 테스나.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현가부터 진입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현가부터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달리는 말은 웬만하면은 볼벤 상단에서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한 번에 들어가는데 얘는 그래도 계속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친구여서 얘는 계속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를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 구간부터 60일선까지 지금은 이 자리지만 내일 되면 또 올라가고 다음날 되면 다리가 바뀌겠죠. 현 구간부터 60일 정도 선이 적정 매수가가 될 거고요. 얘는 지금 과하게 상승폭을 볼벤 상단 뚫고 막 미친 듯한 슈팅은 별로 안 나와요. 그냥 볼벤 상단 오면은 밑에서 잡은 물량 좀 분할 매도 30% 팔고 또 밀리면 30%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사고 팔고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월봉 차트가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게 괜찮은 거지. 이런 거는 진짜 조정 한번 받으면 이 급격한 상승폭이 단 한 번도 절반 수준의 조정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치고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이 상승폭이 끝이라 그러면 반토막이잖아요.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똑같이 우상향을 해도 이런 게 차트가 더 좋다라는 거죠.